네, 이번은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비례식의 활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례식은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성질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비례식이 x 대 y가 b 대 a다 라는 비례식이 있다라고 하면, 또는 이거를 의향과 내향이 같으니까, 곱이 같으니까 ax는 by라는 어떤 이런 식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의 xy 미지수를 하나의 미지수 k 이런 식으로 하나의 미지수로 서로 바꿀 수가 있다. 어떻게 바꾸느냐? x 대 y가 b 대 a니까 x를 bk, y는 ak 이렇게 하나의 변수로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 대 y가 3 대 2다 라고 하면 x는 3k, y는 2k 라고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결국 3k 대 2k는 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3 대 2. 그렇죠. 3 대 2니까 이것만 만족하면 되니까 하나의 변수로 이렇게 x를, y를 이렇게 서로 통일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는 x 대 y는 3 대 2라고 줄 수도 있겠지만 2x는 3y라고 줄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걸 보고 이게 비례식, 이걸 보면 2x는 3y 이런 식을 보면 비례식을 떠올려야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x는 3k, y는 2k 이렇게 놓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놓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질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방금 우리가 배운 이 비례식의 성질만 잘 이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것도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서로 다른 두 지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형빈이와 신우가 서로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해서 서로 한쪽엔 형빈이 있고 한쪽엔 신우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있고 마주보고 있는데 동시에 출발해서 도중에 만나기로 합니다. 형빈이가 시속 40km, 신우가 시속 60km로 움직여서 만난 곳. 자, 그러면 처음에는 형빈은 시속 40km, 신우는 시속 60km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 지점에서 만나겠죠.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곳보다 형빈이가 시속 80km, 형빈이가 이번엔 2배로 빠르게 오네요. 형빈이가 좀 빠르게 옵니다. 형빈이가 80km, 신우가 시속 20km, 신우는 조금 천천히 가네요. 가서 만난 곳, 여기서 만나겠죠. 만난 곳이 신우 쪽으로 80km 더 가까워졌다고 한다. 신우 쪽으로 처음에 이곳보다 다시 만난 이곳이 형빈 쪽에서 신우 쪽, 이 차이가 되겠죠. 이 차이, 이 두 지점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80km 더 가까워진 거죠. 신우 쪽으로. 신우 쪽으로 80km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럼 서로 다른 두 지점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시속 40km로 왔고요. 시속 60km로 왔습니다. 한 지에서 만나죠. 만났다라는 거는, 그리고 동시에 출발했죠. 동시에 출발했고 속력은 서로 다릅니다. 속력은 서로 다르죠. 그리고 이동한 거리도 서로 다릅니다. 이동한 거리를 xkm, ykm라고 놓는다고 한다면 신호가 움직인 거리를 ykm, 형빈은 xkm만큼 움직였다고 하면 거리도 다르고 속력도 다르죠. 근데 뭐가 같습니까? 시간이 같죠. 여기서 딱 만나면 처음에 형빈이가 움직인 시간과 처음에 신우가 움직인 시간은 서로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40분의 x 더하기 60분의 y는 아니죠. 두 개를 더하는 게, 시간을 더하는 게 아니고 두 배 시간이 지금 움직인 시간이 같은 거니까요. 시간이 같은 거니까
40분의 x가 60분의 y와 같다. 시간이 서로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움직인 거리를 이번에는 똑같지 않죠. 네, 서로 움직인 거리가 처음하고는 달라졌습니다. 근데 뭐 이 x와 y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움직인 거리를 이번에는 x-라고 하고 신호가 움직인 거리는 y-라고 놓습니다. 네, 그러면 똑같이 어디선가 만났기 때문에 두 번째에도 시간이 서로 움직인 시간이 같습니다. 두 번째 식은 80분의 x-가 20분의 y-더라. 자, 변수가 xy, x-y-가 생겼습니다. 복잡해지죠? 그렇지만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식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이 뭔가요? 이 세 번째 조건, 둘 사이의 이 차이가, 이 두 번 만난 지점의 차이가 80km라는 것.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가 x-이고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가 x니까 결국 세 번째 식은 x-에서 x를 뺐더니 80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식도 또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전체 거리는 뭐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서로 똑같죠. 네, 전체 거리는 같습니다. 전체 거리는 첫 번째는 움직인 거리 x 더하기 y, 두 번째는 x 다시 더하기 y 다시만큼 움직였죠. 서로 간에 거리가 서로 같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들은 결국 x 더하기 y 또는 x 더하기 y 또는 x 다시 더하기 y 다시, 둘 중에 하나를 저희가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분모를 없애보죠. 네, 0, 0 서로 똑같이 10 곱해주고 또는 여기다 2를 곱합니다. 그럼 2, 3 되겠죠. 그러면 곱하면 1번식은 3x는 2y입니다. 2번식도 정리를 해볼까요? 네, 같이 양변에 80을 곱하면 되겠죠. 80을 곱하고 80을 곱하고 사라지고 4가 되고, 네, x-는 4y-입니다. 자, 3번식은 x- 빼기 x가 80, 4번식은 x 더하기 y가 x 더하기 y. 자, 3번, 4번은 잘 모르겠고요. 이건 잘 모르겠고 1번과 2번은 딱 보니까 비례식입니다. 그러면 변수를 줄일 수가 있죠. x와 y를 하나의 변수로 줄이고 x-y-도 하나의 변수로 줄여줍니다. 그러면 4개의 변수가 결국은 2개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 줄어든 변수로 3, 4번을 이에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x는 3x는 2y니까 x 대 y는 어떻게 되나요? 거꾸로 서로 뒤집어야 되겠죠. 2 대 3이 되겠죠. 네. 그래야 3, 2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x를 2a라고 놓고요. y는 3a라고 놔봅니다. 그럴 수 있겠죠. 비례식이니까. 자, 여기도 비례식입니다. x 다시 대 y 다시가 어떻게 되나요? 개수가 서로 바뀌어야 되죠. 4대 1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것도 x 다시를 4b, y 다시를 b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래야 4대 1이 되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3과 4에 집어넣어 봅니다. 3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x 다시는 4b이고 빼기 x는 얼마입니까? 2a죠. 는 80. 2로 다 나눠볼까요? 네. 마이너스 a 더하기 2b는 40 이렇게 되겠죠. 자, 4번식은 어떻게 되나요? 다 더하면 2a 더하기 3a는 4b 더하기 b가 되네요. 오호, 네. 그러면 5a가 5b가 됩니다. a는 b가 되네요. 네. 그러면 3번에 집어넣으면 쉽게 나오겠습니다. b를 a라고 집어넣을까요?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2a는 40. a는 40. 구했습니다. a가 40이고 b도 40이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거는
A가 40, B가 40이니까 XY도 구할 수 있겠죠? 네, X는 그러면 2A니까 2A는 2 곱하기 40이니까 80. 네, Y는 3 곱하기 20이니까 6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80km로 움직였고 향빈이 여기서는 60km를 온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된 건가요? 두 번째는 X-는 4B이므로 4, 162죠. 여기가 160km. 그리고 네. A는 Y-는 B니까 40 이렇게 되겠죠. 40. 네. 이쪽이 네. 3B였죠? 네. 12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형빈이가 80km, 네, 80km를 이동했고 두 번째는 106km 이동해서 둘의 차이가 80km가 신호 쪽으로 더 가까워진 거죠. 네, 그렇고 처음에 신호는 120km 움직였는데 두 번째는 40km밖에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둘의 차이는 마찬가지로 80km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체 움직인 거리는 얼마입니까? 전체 거리는 x 더하기 y 또는 x 더하기 y 또 200이고 x 다시 더하기 y 다시 또 200이죠. 네, 둘을 더하면 200입니다. 그래서 전체 서로 다른 두 지점의 거리는 200km가 되겠습니다. 네,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변수가 처음에는 4개나 이렇게 출현을 해서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이 비례식의 성질 1번과 2번에서 비례식의 성질을 가지고 x, y를 하나의 변수로 x-y-를 또 하나의 변수로 이렇게 고쳐서 풀면 우리가 얼마든지 복잡한 방정식도 풀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 개념 체크를 하면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x, y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 등식은 뭡니까? 방정식이죠. 방정식의 해는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입니다.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것을 푼다라고 하죠. 방정식 속에 있는 미지수의 최고 차수죠. 최고 차수가 n차면 n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미지수가 x, y인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의 c는 0의 해를 나타내는 방법은 x는 x의 해, y는 y의 해 또는 이렇게 둘을 순서상으로 묶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방정식의 해를 원래 방정식에 넣으면 뭐가 성립합니까? 등호가 성립해야 되죠. 이 양쪽의 저변과 우변이 서로 같아야 되죠.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는 이것도 해겠죠. 해는 두 개의 1차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x와 y의 값이다.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것은 마찬가지로 연립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도 말합니다.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두 1차 방정식에서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서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미지수가 하나인 1차 방정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x를 없애든지 y를 없애든지 하죠. 연립 방정식 해를 구할 때 두 1차 방정식의 양변에 a는 a라고 하면 b는 b라고 하는 이런 두 개의 1차 방정식이 있으면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서 두 방정식을 더하거나 빼서 그래서 하나의 변수로 만들면 되겠죠. 두 방정식을 더하거나 빼서 연립 방정식 해를 구하는 방법은 없애고 싶은 미지수의 개수에 x는 x, y는 y의 무엇입니까? 개수의 절대값이 같아지도록 각각의 방정식의 양변을 같은 수로 곱하거나 나눕니다. 그 다음에 서로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를 하나를 없애고요. 구한 해를 연립 방정식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 해본 것들이죠. 복습입니다.
분수가 포함된 연립방정식은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되겠죠. 배수를 곱해서 정수로 바꿉니다. 소수가 있으면 10의 거듭제곱을 양변에 곱해서 마찬가지로 정수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A는 B는 C 형태의 연립방정식은 3개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A는 B, B는 C 또는 A는 C, A는 B, B는 C 또는 A는 C. 이 3개의 방정식 중에서 원하는 거를 2개를 고르면 된다. 그래서 A는 B, B는 C를 하거나 또는 B는 C, A는 C를 하거나 또는 A는 B, A는 C 이렇게 3개 중에 어떤 것이든 연립방정식을 편한 것을 만들어서 쓰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구한 해가 정답인지 확인하려면 연립방정식 실제 집어넣어 보는 거죠. 집어넣어서 어떻게 됩니까? 증오가 성립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해니까요. 자, 2개의 연립방정식의 해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을 때, 일정한 관계가 있을 때. 그래서 첫 번째 연립방정식의 해가 두 번째 연립방정식의 해의 2배다. 아니,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이 해가 각각 2배씩이다 라고 하면 첫 번째 해를 라지 x, 라지 y 이렇게 놓고 두 번째를 마찬가지로 나머지 연립방정식 해도 x와 y 대신 어떤 관계가 있겠죠. 2x, 2y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다 집어넣어서 결국 4개의 모든 방정식을 라지 x, y에 대한 방정식으로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4개 중에서 2개만 뽑으면 됩니다.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연립방정식을 푼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라지 x와 라지 y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연립방정식을 이루는 두 방정식의 x의 개수, y의 개수, 그리고 무엇이 똑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습니까? 상수항까지 다 같으면, 모든 게 서로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죠. 그런데 x의 개수, y의 개수는 서로 같습니다. 같은데 무엇이 다르면 해가 없을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상수항이 다르면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해는 없습니다. x 더하기 y는 1과 x 더하기 y는 2 이런 연립방정식의 해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가 1이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죠. 자,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푸는 방법은 처음에 미지수 x와 y를 놓고요. 주어진 조건으로 방정식 2개를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이 방정식 2개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속력은 무엇입니까? 시간분의 거리죠.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소금물의 농도는 전체 소금물의 양분의 거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죠.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티지로 만들고요.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를 곱한 다음에 전체 소금물의 양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금은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A, B 소금물 속에 소금의 양이 그대로 들어있게 되죠. 그리고 분모에 x, y가 있을 때는 라지 x, x분의 1을 라지 x로 y분의 1을 라지 y로 놓아서 푼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뒤바꿔주면 됩니다. 비례식 x 대 y는 b 대 a 또는 ax는 by 이런 비례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의 변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는 bk, y는 ak. 왜냐하면 x 대 y가 b 대 a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로 x는 bk, y는 ak 이렇게 놓고 풀면 편하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빠르게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